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접수 일주일 만에 공급 총액인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10년에서 30년 만기, 연 1.85%에서 2.1%의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20조 원 한도 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3년 새 5.6배가 급증한 28만 847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규모도 같은 기간 대비 8.7배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에서 19일 지하철 강변역과 충동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583실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강변역 구이동은 평균 57대 1, 충정로역 청년주택은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강변역 구이동의 경우 18실을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14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에 모집한 물량 중 강변역은 이르면 내년 1월, 충정로는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액이 공급 총액인 20조 원을 훌쩍 넘겼지만은 공급 규모를 더 늘리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안심전환 대출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일인 29일 자정까지만 신청을 하신다면은 주택 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8번 나는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과 강의부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용산 개발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맞습니다. 엠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해서 서울권역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 앞으로 용산권역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셔야 앞으로 용산권역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용산 개발 본격 시동, 하반기 부동산 시장 뇌관 되나?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용산 개발의 밑그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의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역의 신축 아파트, 특히 한강변의 마용성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고 30대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신고가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한다 얘기만 나왔었는데 올 하반기서부터 정부와 서울시와 지자체, 특히 용산구청에서도 본격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철도 병원 부지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상업 업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 한남 뉴타운 3구역과 2구역, 또 용산역 정비창이라는 여러 가지 개발들이 계속해서 나옴으로 해서 용산이 정말
말로만 개발된다가 아니고요. 본격적인 개발의 준비와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강남권역의 재건축 아파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서 하지만 용산권역 한강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사업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강로 원효로 4가에 있는 산호 아파트가 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동부촌동을 대표하는 한강맨션 왕궁 아파트도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산 전문가라서 방송을 통해서도 한남 뉴타운 3구역 개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남 2구역이 드디어 도시 재정비안 심의를 통과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이 계획되고 있고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의 이슈만 빼놓고는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상 없이 준비가 착착 진행되면서 아마 내년 2020년서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투자자들의 그런 쏠림 현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산 본격 개발됨으로 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용산권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요. 용산권역의 핵심적인 개발 사업이 서울시 용산구청의 지원 아래 계획이 잘 수립되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작년 여름에 용산 마스터 플랜과 발맞춰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집값이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용산구청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 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발표만 안 했다 뿐이지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본격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특히 서울시에서는 정책상 강남을 누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비해서 강북권, 특히 도심권역의 개발 사업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심권을 대표하는 대장주가 어딨나요? 바로 한남 뉴타운을 표현되는 용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산권역은 슬럼화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해서 일부 지역만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 공원, 상업 업무, 주거시설, 최고급 주거시설, 랜드마크로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 개발의 끝판왕은 뭘까요?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를 위한 용산역 바로 하단부에 이 한강로 3가에 40번지로 정비창 부지의 개발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번지 정비창이 단독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붙어있는 철도의 지중화 사업과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향후 조만간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의 소식이 전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국제업무단지라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정말 나왔을 때는 용산 지집하기는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처럼 개발 계획이 잡히고 발표만 안 했다 뿐인 지금 시점이 선투자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용산의 신규 진입이나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씩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한 용산권 핵심 개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한강변 원효로 라인의 산호 아파트, 서울 용산권을 대표하는 한강변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정비창 1구역 40번지도 조합 설립 인가와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병원의 상업업무 주거 복합시설들, 용산역
역세권역의 지하도시 개발 사업들, 또 한강맨션과 왕궁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또 빼놓을 수 없는 큰 호재죠. 경부선 라인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남영 역세권역에 있는 캠프킴 부지, 한남 3구역과 2구역,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얼마 앞두고 있고요. 한남 3구역도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계획 이외에도 용산 민족공원이 확정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서울시 정부는 정책상 강남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도심권역의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대장주인 랜드마크인 용산이 향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사에서도 발표를 한 것처럼 강남권역의 재건축은 앞으로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비해서 용산역 일대를 서울 2대 광장으로 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굉장히 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민족공원이라든지 서울의 그런 부동산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용산공원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원 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용산 개발의 핵심인 업무단지, 마스터 플랜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개발 계획들이 확실하게 확정 발표가 됐을 때는 지금도 용산에 입성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용산 진입하시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지금 시점을 놓쳤을 때는 용산 개발에 따른 그런 큰 시대 차익과 개발의 꿈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선투자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중심에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개발의 3대 축인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또 한남동과 용산 민족공원의 3대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뭐니 해도 국제업무단지가 가장 큰 이슈고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블록별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는 서울의 상업업무시설의 연면적의 거의 15% 넘게 차지하는 그런 큰 개발 이슈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할 때 세 가지 3요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두 번째는 교통 여건, 세 번째 환경, 주거 환경과 자연 환경이 바뀔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국제업무단지가 땅 면적 13만 5천 평이고요. 이쪽이 개발됐을 시에는 연면적 자체 거의 100만 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테라노의 상업 업무시설들이 용산권, 한강변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향후 강남권과 용산권, 이파전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꼽기에도 부족한 개발 소식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나면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의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리는데요. 용산, 지금은 투자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업무단지 사업자 발표와 선정이 되면 진입하기는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마지막도 입지다. 그만큼 서울의 중심축, 또 한강변의 가치, 교통 전철망의 허브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더욱 커지는 지역이고요. 미래 개발 가치는 강남권보다도 더 큰 이슈들이 살아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가 나오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집값 고점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입지와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용산권역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가속도를 붙습니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하면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과 국제업무단지 사업들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경부선 라인으로는 중앙에 있는 남영역과 캠프킨 부지 또 맞물려서 경부선 지하화와 용산 민족공원과의 그 관광 부지로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 눈여겨보실 지역 중에 하나가 효창공원 역세권입니다. 지금도 효창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 예정지에 소액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 용산 역세권 개발과 경부선 라인 또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익을 가장 높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유로 1가, 2가 용문동, 원유로 3, 4가 라인이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 지역과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은 단순히 빌라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분 투자, 향후의 개발 가치로 인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또는 향후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아볼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향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시세 차익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부동산 투자처로 용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용산역 역세권, 경부선 라인과 효창공원 역세권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들 두 가지 선별해 오셨는지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용산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권역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 특히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에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이 용문동 지역으로 먼저 가보실 테고요. 두 번째 지역은 최근에 도심권의 가치가 계속해서 살아나죠. 그만큼 향후 도심 회귀 현상으로 인해서 땅값, 집값,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도심권을 대표하는 이 신당 청구 역세권역에 있는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는 지역에서만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원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 살펴보면은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 예상되네요.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바로 이곳에 주목하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 용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원룸 구조로 용문동 근처에서 살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입지를 좀 살펴드리면 바로 용산 역세권,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 효창공원까지는 3, 4분 정도, 용산 역세권까지는 15분이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와는 도보로 5분 안에 5, 6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서울역 역세권과 삼각지 역세권, 또 이 효창공원 역세권 북쪽으로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1차 개발이 완료가 됐지만 이 효창공원 역세권 하단부에 있는 원효로 라인이나 용문동 라인은 개발의 2차 개발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의 압력도 크고 개발이 됐을 시에는 용산권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비교적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면서 개발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탁월한 개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국제 업무지구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주신 것 같은데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잖아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업무단지 한강변의 초고층 랜드마크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이면은요 근무하시는 분의 이런 상주 인구만 해도 15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어디에 거주해야 될까요? 주변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근무한 랜드마크로 바뀌는 지역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지금 또 5성급 호텔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상업 업무시설들이 용산권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최근에 이제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장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이런 다양한 이런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용산권역의 개발 언제 되느냐라고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용산 역세권에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층 규모의 상업업무 복합시설들이 지금 수없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용산역과 남영역, 서울 역세권까지 아직까지는 대로변이라고 하더라도 좀 노후도가 심한 정말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 자체가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특히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 사업들,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투자에서 일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용산권 지금도 5, 6개의 전철 기차 역세권이지만 향후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해서 GTX 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2차, 공항철도 지선, 또 수색과 광명 역세권의 지하화 사업들 다양한 개발 호재가 개발 개통 소식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허브로서 다시 태어나는 지역이고요. 용산권역의 한남 뉴타운과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 사업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개발 사업의 호재를 갖춰갈 수 있고 본 지역 동안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투자 포인트,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전자상가도 5분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복합 개발의 가장 큰 배후 주거지로서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다중 역세권 업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예정지로서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또 야금야금 오르는 곳이 이곳 용산구인데요. 저희가 부담 없이 원룸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본 매물은 원룸형 타입이면서 별도의 거실과 베란다까지 서비스 면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소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실과 방, 베란다까지 있는 매매가 2억 8천에서 3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최저가인 2억 8천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가 기준 1억 4,500에서 1억 5,500 사이로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 자체가 1억 4천만 원에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하시면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성비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문동 지역 자체가 초역세권 또 불량 원룸으로서의 가치, 소액 투자, 향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다 얻어갈 수 있으며 개발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구 용문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 서울시 중구 신당동입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과 5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는 청구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는 3억 원에서 약 3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 상권인 중구에서 저희 오늘은 3호선과 5호선 그리고 6호선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한 입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정말 도심권을 대표하는 다중 역세권역의 좋은 입지입니다. 더블 역세권 청구역과 동대입구역 위로 올라가신 바로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 5개의 전철역을 도보로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 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본 지역 또한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심권역 중구의 소형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개발 위치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이라면은 동대문이나 명동 상권도 가까이에 있을 텐데요. 개발 호재 만나볼게요. 네, 도심권 앞서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동대문과 충무로, 을지로 도심권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도심권역 개발 사업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고 각종 개발 사업의 다양한 수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 일자리
가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심 개발의 핵심축, 입지구 쇠소지구의 1순위 지역이고요. 구도심 개발 계획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 아시겠지만 최근 도심권역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분 가격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개발 가치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4-5개의 전철 교통망을 5분, 10분 안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상업, 업무, 인프라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지금도 꾸준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업무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고 올라가는 지가와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신당동 역세권, 청구 역세권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지의 개발의 압력을 계속해서 얻는 지역이고요. 개발 예정지로서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중소형평, 소형평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인 만큼 특화된 호재가 돋보이는데요. 이곳에서 토룸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근에 도심권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구 신당 역세권 주변 지역 매매가는 3억에서 3억 4천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약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 가격은 한 2억 5천에 6천 정도. 그러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지역은 이런 월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시거나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최소한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고요. 월세나 전세도 임대가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오신 후에 잔금하시는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 또 개발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구 신당동 트리플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 유형으로 들여다봤고요.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상담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예약하신 다음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열어둘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지창환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두 가지 지역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심 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인 주로 그쪽 매물들이 많이 있는 종로구에 있는 종로 5가 인근과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2호선 신대방역을 끼고 있는 관악구 신림동으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로구에서 소형 아파트와 2호선 라인 따라서 오피스텔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지창환 소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아파트 준비해 주셨네요.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시는 유형, 아마도 방 2개짜리 아파트일 텐데요. 종로구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 투자나 거주를 하더라도 이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지역은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도 종로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 종로 5가 인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입지라든가 개발 호재 그리고 상주 인구가 많은 업무타운과 추가적인 어떤 그 개발 호재에 의한 가치 상승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면밀하게 볼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종로 5가의 어떤 그 교통을 좀 보시면 1호선인 종로 5가역이 있고요. 145선인 동대문역이 있고 현재 이쪽 위치를 보시면 서울대 병원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끼고 동대문 패션타운이 위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부동산 시세에서 대부분 어떤 모든 물건에 대한 70%에서 80% 이상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를 보시면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매물 확인 이런 것들이 뭐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 있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시면 대부분 사대문 안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의 특성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를 깊게 파고 상층부로 높이 올라오는 그런 구조의 상업지역이 보통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종로구 내에서도 종로 5가 같은 경우의 특성은 사대문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그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종로 5가에 있는 입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면에서도 보시면 지하철 1호선, 145선, 2호선이라든가 3호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간선버스, 지선버스 굉장히 많은 도심 내에서 교통에 대한 편리가 있겠고요.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관공서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도심 중심에 집합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하철 1호선과 145선을 끼고 있는 종로 5가 일대에 업무타운을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 일단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주 인구가 6,000명 이상의 어떤 24시간 뭐 의사분들과 간호원들과 이런 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겠고요. 대학로에 있는 상권이 또 있겠고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가 현재 개발이 되면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의 단계별로 이주를 한다거나 어떤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가장 큰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 약 한 뭐 4만 명 이상의 도소매에 종사하시는 고소득 임차인들이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완벽한 업무타운을 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로 5가의 좀 장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중 역세권이고요. 게다가 종로 주변에 대학로나 동대문의 수요까지 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까이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잖아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심 내에서 보시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고요. 일단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됐고 굉장히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근처로 이전을 하고 이곳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동대문에 있는 패션 메카와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개발 부지가 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좌측을 보시면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으로 인한 2만 평 이상의 토지가 확보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가치 상승의 영향까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를 보시면 총 8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규모는 이런 주상복합 형태의 전체적인 개발 조감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런 개발 조감도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추가적인 수요들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신축에 대한 수요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발 그 영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지가 개발되는 소식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는 소식 여러분들이 살기 편해지는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로구, 종로 5가에 저희가 역세권의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투룸의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투룸의 시세 종로 5가 쪽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대는 굉장히 높지만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오픈형 원룸 형태의 어떤 매물들이 대부분이고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투룸 형태의 물건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좀 부족하다, 희소성이 많다는 거. 투룸에 거실 있는 투룸 형태의 소형 아파트의 대부분의 시세를 보시면 3억 초반대에서 3억 중반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전세는 대부분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까지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투룸의 거실이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한번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 대부분 4천만 원 소액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룸의 거실이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를 종로 5가에서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입지라든가 개발 호재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월세를 보신다면 보통 시세가 2천만 원에서 월 10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보증금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고 대출을 하신다면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고 월세를 진행하더라도 어떤 실투자 금액이 1억 중반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된다는 거 이런 귀한 물건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역세권과 업무타운을 끼고 추가적인 어떤 개발 호재를 가꾸고 있는 이런 그 물건 귀한 물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챙겨보고 왔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요. 이 투룸의 아파트가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하셔서 전략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간단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통해서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인데 민간 주택에 대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항상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향후의 영향이 어떨까를 좀 예측을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동일한 규제라든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과거를 좀 학습을 하시면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 2013년도와 14년도의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좀 비슷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정부의 규제로 2,500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평당 500만 원씩 30평이라고 따지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분양가에 대한 차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본인들은 전세로 가고 본인들이 청약 통장으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 단지의 청약을 노리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에 대한 물량이 꾸준하게 지금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그 말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까워질수록 매매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다. 과거의 2013년도와 14년도의 패턴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단지형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대단지를 투자할 수 없겠고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역세권과 철저하게 업무타운과 안정적인 상권이 개발되어 있는 도심 중심이나 역세권 주변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사대문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로 5가의 장점은 역세권이면서도 굉장한 업무타운들, 서울대 병원이나 동대문 패션타운, 고소득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소액으로 투자하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종로구 종로 5가 주변의 투룸 아파트에도 주목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지청환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2호선 신대방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시는 유형은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이네요. 시세 살펴보면 약 1억 7,8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젊은 직장인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호선 따라서 좀 공간 활용이 유리한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관악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서울 시내에서 소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원룸이라든가 소형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단지형 아파트라든가 뭐 어떤 그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을 투자하신다면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린 대로 역세권과 강력한 업무타운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늘 보실 2호선 신대방역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신대방역은 지하철로 따지면 2호선이 되겠고요. 2호선 보시면 알겠지만 내선 순환으로 서클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도 다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2호선 주변에서는 토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대부분 400m에서 500m 내에 5분 이내의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소액의 투자 물건과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귀한 물건들인데 그런 물건들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왜?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런 좋은 지역을 찾아서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하기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요즘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대방역 2호선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난곡 사거리가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좌측으로는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고 우측으로는 신림역이 있겠는데요. 좌측에 있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매머드급 임차인들의 강력한 업무타운이 향후에 신대방역에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과 원룸과 투룸의 임차인으로서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입지를 한번 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신림 봉천 터널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터널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돌아오던 거리를 직선 거리로 5분 내에 관악의 시인 강남 순환로로 오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등 지선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이런 입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지역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2호선이 특히나 정말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교통호재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만나볼까요? 네. 서울 서남부권인 관악구를 한번 보시면 2호선과 7호선에 강력한 지하철이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전철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난곡선을 보시면 안양초교에서 보라매 공원까지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난곡 사거리와 신대방역에도 추가적인 역세권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림선을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 색강역까지 공사 중인데 향후에 난곡선과 보라매 공원에서 만나게 되면 여의도로 한 번만 환승하게 되면 바로 갈아타서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떤 유리한 경전철에 대한 입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선의 북부 연장과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2호선과 7호선과 경전철들의 연장을 통해서 어떤 교통의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신림 봉천 터널의 개통으로 인한 강남 순환선까지 고속도로까지 접근도까지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교통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인근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2호선 라인 따라서 찾으시는 분들은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곳으로 좀 오피스텔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층형 오피스텔 이곳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남의 대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남에 대한 어떤 시세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소형 5평 이하의 오픈형 원룸들이 대부분 2억 중후반대에서 복층으로 가게 된다면 대부분 3억 초중반대로 가게 되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가 굉장히 비싸고 건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액을 투자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어떤 분들은 금액이 너무 높다 보면 투자금은 작지만 매매가가 높다 보면 굉장히 향후에 처분이라든가 임대에 대한 부담이 올 수 있겠고요. 시작하는 매매 금액이 좀 저렴하면서 소액 투자를 하면서도 지하철과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좋은 지역의 어떤 안정적인 투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호선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시세를 좀 보시면 매매 시세가 보통 1억 중후반대에서 2억 초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전세를 진행한다면 한 1억 4천에서 2억 원까지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인 금액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적인 매매가가 낮고 시작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엄청난 임차인들이 좀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복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은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로 같은 경우에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단지형 아파트의 꾸준한 금액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인 종로에 있는 소형의 어떤 그 업무 역세권과 업무타운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는 관악구 신대방역 2호선 인근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1인, 2인보다는 1인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는 매매가가 좀 적당하게 시세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좋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나 월세를 놓으실 때도 향후에 지속적인 상주 인구라든가 굉장한 업무타운에 있는 임차인들하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면 지속적인 전세와 월세를 찾는 임차인들을 어떤 구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신림동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2호선을 끼고 있고요. 강남역까지 보통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겠고 다양한 교통 호재로 봉천 터널 개통이라든가 어떤 경전철을 통해서 대외적인 교통 호재가 좋아지는 이런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액 투자가 매력인 지역이네요. 관악구 신림동에서 2호선 라인 따라서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지청환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1대1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지청환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지청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